경치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메이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정찬표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은요, 야마구치현의 북쪽 센조지키라고 하는 명승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한국인 또는 외국 관광객, 일본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이 전망 좋은 곳입니다. 절경이라고 하죠. 이 절경 가운데 한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메이지 이야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연합함대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과연 조슈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온 이유는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단 연합함대 공격을 받은 뒤에 조슈가 드디어 반성, 자각을 합니다. 서양의 선박이, 서양의 함포가 저렇게 강하구나. 시모노세키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워낙 큰 기술 격차에 있구나, 전투력의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요. 바로 다가스키 신사쿠. 다가스키 신사쿠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이기도 합니다만 상급 사무라이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쇼카손 축구에서 하급 사무라이 또는 농민들과 같이 공부를 하죠. 그의 할아버지는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만 몰래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떤 일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절실히 느끼고 또 중국까지 직접 갔다 와요. 그러면서 일본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 기병대를 간단하게 이렇게 구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은 중이 되겠다, 10년간 휴가를 내고 떠나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납니다. 시모노세키 전쟁 이후에.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펼쳤던 정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을 지금 당장 따라잡을 수 없으면 몰래 사오자. 무슨 말이냐면, 당시 최신총인 이런 그 소총 있지 않습니까? 미니의 총 또는 암스트롱포, 이런 것들을 사오자. 근데 법적으로는 못 사요. 왜냐, 막부가 몰래 그런 무기를 사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몰래 삽니다. 바로 이때 사카모토 료마가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스마가 사는 것처럼 해서 사카모토 료마가 중개를 해서 무기를 몰래 조슈의 돈으로 사서 조슈에게 갖다 줍니다. 그때 미니의 총과 암스트롱포를 갖게 되는 거죠. 결정적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드디어 전투력이 배가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또 하나는 군대의 등장입니다. 이름하여 기병대, 기헤이타이, 기병대 하니까 두구둑 말 타는 이 군대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말 타는 군대가 아니에요. 이 기자가 기이할 기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좀 게릴라 군대라고 할 수 있겠죠. 왜 게릴라 군대냐, 왜 기병대냐? 당시의 전투는 사무라이만 했습니다. 일본의 전투는요, 인구의 10% 밖에 안 되는 사무라이들끼리만 싸웠어요. 그리고 사무라이들이 지면 농민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라이뿐만 아니라 농민, 상인, 이렇게 다 개병 군대라고 할까요? 국민 모두를 다 징발할 수 있는 기병대를 만듭니다. 이 기병대에는 사무라이가 한 48%, 농민이 한 42%, 또 상인들이 포함이 되지요. 이 국민 개병제의 모태가 되는 기병대를 등장을 시킵니다. 여기에는요, 무슨 이토 히로부미가 만들었다는 역사대, 쉽게 말해서 스모 선수들도 와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무기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기병대가 탄생을 했다는 것은, 기병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 국민의 전투력, 그러니까 이 번의 전투력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예요. 사무라이가 특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무라이들만 싸우다가 농민들도 싸운다. 사무라이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하지만 그렇게 농민들까지 합치면서 이 기병대가 강해집니다. 그럼 기병대에는 누가 주로 왔었느냐? 둘째 아들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일본 이름 중에요, 무슨 야타로, 타로 또는 이찌로, 이런 사람, 야구선수 이찌로나 타로처럼 이 이름만 봐도 이게 큰아들인지 알 수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도 있죠. 조지로처럼 지로라는 이름, 둘째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왜?
옛날에는 첫째 아들만 상속을 받으니까 뭐 농민의 아들이건 사무라이의 아들이건 둘째는 참 힘든 존재였습니다. 상속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뭐 어찌됐든 그래서 전투력을 배가시킨 이 조슈는 드디어 국민 개병제를 통해서 이 앞으로 있을 전쟁, 바로 이 조슈 2차 정벌에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조슈가 이 막부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랑캐한테 졌잖아요. 연합군대한테 졌잖아요. 연합군대의 무기를 사오고 국민의 어떤 그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그런 편제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뭐 메이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너무 좋아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옛날 그 조슈의 가장 북쪽입니다. 이 조슈는요, 도자마 다이묘라고 하죠. 외양 다이묘. 그러니까 에도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사스마라든가 가고시마 또는 이곳 야마구치는 거의 뭐 차로 와도 10시간이 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참근 교대를 하러 가야 됐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반감이 심했겠죠. 도쿠가와 막부의 어떤 계층을 따지자면 맨 끝에 있는 이런 외양 도자마 다이묘였기 때문에, 그래서 감시를 덜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밀무역도 하고 몰래 돈을 모아서 이렇게 무기를 사들일 수 있었던 배경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참 아름다운 배경의 조슈, 그러니까 이 야마구치의 북부 지방의 전망대에 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오시죠. 뭐 혼자 여행할 때 뭐 여럿이 친구들과 같이 와도 좋고요. 혼자나 또 둘 이렇게 조촐하게 여행을 할 때는 이곳에 오면요, 내려가기가 싫습니다. 참 좋아요.